네, 이제는 1.6절 역행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2절의 구성은요, 첫 번째로는 역함수와 역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행렬의 지수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함수와 연결해서 역행렬을 이해해 볼게요. 역행렬의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통해서 본 다변수 1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f라는 것은 r의 m승, 실수가 m번 곱해진 이런 x1, 에서 xm까지 가는 이런 순서쌍들의 집합으로부터 r의 n승, y1부터 yn으로 이루어진 이런 순서쌍으로의 함수라고 생각할게요. 모든 함수는 아니고 1차 함수니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은 yi는 이런 x1부터 xm까지의 변수에다가 이런 상수들 i1부터 aim까지를 곱해서 더한 식이 되겠죠. i는 1부터 n까지고요. 그랬을 때 이 f는 행렬 a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 행렬은 여기 있는 개수들로 이루어진 행렬이고요. 그래서 aij를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더 풀어서 쓴다면 이런 식으로 늘어쓸 수 있겠네요.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f라는 방금 생각했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필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므로 일단 m하고 n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f를 rn에서 rn으로 가는 이 지수가 똑같은 이런 함수를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역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g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f 합성 g 혹은 g 합성 f가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함수라고 하죠. x1, xn이 x1, xn,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경우 이 g를 f의 역함수라고 하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역함수의 정의랑 같죠? 그러면 요것과 연결을 해서 행렬 버전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게 바로 항등행렬과 역행렬인데요. 항등행렬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n차 항등행렬은 in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n행, n열의 행렬이 되고요. 우리 전에 봤지만 여기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그런 행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행렬, 영어로 inverse matrix라는 건 뭐냐면 n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만약에 x라는 행렬이 존재해서 이런 걸 만족한다면 a 곱하기 x가 x 곱하기 a가 다 항등행렬이 된다면 이 x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와 비슷하죠. 함수의 합성을 행렬의 곱으로 본다면 정확히 같은 정의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호로는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행렬의 경우에는 보통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만 쓰고요. 그러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a의 역행렬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 2, 3, 4 이런 거는 역행렬이 있는데 0, 0, 0, 0 이런 것은 역행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0행렬에는 어떤 행렬을 곱하든지 간에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없고 0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게 역행렬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나중에 그 판단 기준이 2장에 배우는 행렬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역행렬이 있다면 단 하나뿐이다 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성과 유일성이거든요. 1번은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고 2번은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x, y 두 개가 a의 역행렬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a, y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xa는 아이덴티티니까 이건 in, y가 되죠. 그런데 이 단위 행렬은 곱 하나 만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y가 되겠네요. 반대로 이걸 먼저 계산을 해주면 x의 in이 되는데 in은 또 단위 행렬 곱 하나 만화한 거니까 x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y가 x랑 같아져야만 하기 때문에 유일하다라고 쉽게 증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어떤 행렬이 가역행렬, invertible matri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역행렬이 가능한 행렬이다. 그래서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가역행렬이라고 말해요. 앞에 역행렬 정의에서
행렬 x가 a의 역행렬이 되려면 ax도 xa도 in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좀 간소화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선형대수를 좀 더 배우면 둘 중에 하나만 보여도 둘 다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야 하지만 AB가 크기가 같은 정사각 행렬이라면 AB가 I라는 거에서 BA가 I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아직 증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둘 다 보여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행렬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강의를 마칠게요. 1.6절 파트 2에서는 역행렬의 지수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연습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볼까요? 다음의 성립함을 보여라. 요거가 만족하는 걸 보이래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먼저 이것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정의한 A의 n승이라는 것이 A라는 행렬이 n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A의 마이너스 1승을 두 번 곱한 거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의 2승 A의 역행렬의 제곱이다라고 쓰는 거니까 이 첫 번째 등호는 당연한 거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등호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A의 제곱의 역행렬이 이것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A의 제곱의 역행렬이 무엇일까? A의 제곱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A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되는 거를 이 네모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 네모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 계산이 되면 단위행렬이 되고 그러면은 A 단위행렬, A 역행렬이 되는데 단위행렬은 곱하나 마나한 거니까 이건 A의 A 역행렬이 되고 그래서 단위행렬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이 요것이 된다는 것이고 요것의 기호는 A의 역행렬을 제곱한다라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A의 n승의 역행렬이 이것이 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n승에 무엇이 곱해지면 단위행렬이 되느냐죠. 앞에 거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거 찾은 다음에 이거 대입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전 내용에서 사실은 하나만 보이면은 반대편은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쪽만 앞으로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것은 양쪽을 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A의 n승에다 무엇을 곱하면 in이 되겠냐? 당연히 A의 역행렬이 n번 곱해진 거를 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단위행렬이 되겠죠. 요것의 기호는 뭐냐면 A의 역행렬을 n승한 거기 때문에 요것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역행렬한 것을 또 역행렬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역행렬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니까 A의 역행렬에 무엇을 곱하면 단위행렬이 될까? A를 곱하면 단위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음의 정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n이 음의 정수인데 우린 양의 정수에 익숙하니까 이것을 양의 정수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n을 마이너스 m이라고 하고 m을 양의 정수라고 쓰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 식은 뭐를 증명하는 거하고 같냐면 a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승이 a의 마이너스 m승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랑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승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a의 마이너스 1의 역행렬이 그것의 역행렬이 m승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역행렬의 역행렬은 뭐라 그랬죠? a라 그랬죠. 그러니까 a의 m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볼까요? 이거는 A의 역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A의 마이너스 1의 M승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이런 거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의 M승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 그런데 요거는 상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의 M승이 돼서 두 개가 같다라는 거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것을 보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의 확장을 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면 임의의 정수 mn에 대해서 그러니까 mn은 음의 정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0일 수도 있고 양의 정수일 수도 있고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M승에 N승을 해주면 A의 MN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과 동일한 거죠. 여기서 A의 0승은 단위행렬 I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A의 뭐 마이너스 M승에 M이 양의 정수일 때 이것을 A의 역행렬의 M승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A의 지수를 확장하면 이런 음의 정수까지 포함하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 하나 볼게요. 두 정사각행렬 A와 B에 대하여 A, B의 역행렬이 B 인버스 A 인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증명 쉽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무언가의 역행렬이 무언가가 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니까 A, B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단위행렬이 되느냐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B 인버스 A 인버스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먼저 IN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나서 IN으로 사라져서 IN이 될 테니까 증명이 끝나게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반대편도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것만 보이는 걸로 이 강의에서는 한쪽만 보이는 걸로 우리가 간소화 시켰죠. 그래서 요것만 설명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행렬의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